이제 전력기기 LS 일렉트릭이라든가 LS라든가 현대 일렉트릭 같은 부분이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순환매입니까? 근데 이들 종목들이 지금 고점에서 거의 40%씩 빠졌어요. 맞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등하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들 종목의 차이는 뭐냐? 지금 올해 추정 실적이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PER, 그러니까 주가 이익 비율 기준으로 7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네네. 근데 이런 종목은 PER 기준으로 50배, 60배 갔다가 최근에 주가 조정을 한 40% 받으면서 이제 뭐 30배 내외로 떨어진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물론 성장성이 다르고 또 이익률이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또 수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 뭐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금리가 스물스물 올라가서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금리는 뭐 조금 있으면 4%를 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지금 미국채 수익률 4.6에서 4.3까지 급격히 떨어졌다가 최근에 4점으로 다시 올라와서 다시 전고점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고밸류 종목군들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어차피 실적이 좋고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시 뭐 분할 매수 정도 신규 매수 관점에서 조정시 분할 매수 외에는 답이 없고요. 그러면 기존은 담고 있던 사람들, 좋은 가격에 담고 있던 사람들은 아직은 좀 버텨봐야 될 구간이고요. 이것도 이제 최악의 구간이라서 고점에서 사가지고 한 40% 물려 있다라고 하면 아직은 버텨볼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뭔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나오면서 AI 쪽이 뭐 둔화되는 거 아니냐. 최근에 또 민주당 한 여 의원이 상원의원이었던가요? 그분이 이제 그 흙탕물 들고 나와서 우리 동네 뭐 데이터 센터 때문에 흙탕물 이렇게 됐다 네네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냥 다 지엽적인 얘기죠. 그러면 투자 멈추고 다 접을 건가? 그럴 가능성은 저는 0%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데이터 센터 만들어서 전력 요금 올라가고 뭐 물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담들이 올라오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이 투자를 멈춘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어떻게 될지는 너무 뻔히 보이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국가 차원과 기업 차원에서는 멈출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 지역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뭐 이 트럼프 정부가 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만 전혀 멈출 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고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뭐 최근에 환경 문제라든지 뭐 전력 요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분명히 맞고요. 그렇군요. 자 오늘 뭐 제가 이거는 잘 모르겠던데 방산 쪽 있지 않습니까? 방산이 다 올랐어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전쟁이 지금 뭐 이렇게 다시 재개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방산 뭐 특별한 이슈가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최근에 조선주, 전력기기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고점에서 3, 40%는 다 빠졌죠. 예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뭐 낙폭과대에 따른 순환매 정도로 봐야 되고 지금 뭐 조선주를 포함한 이런 종목군들 방산주들은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전혀 나쁘지 않았는데 다 밸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기기와 모두 동일한 이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실적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앞으로 추가 수주가 나타날 게 거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주가 조정을 워낙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수급이 소위 삼성전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LG노텍 이런 종목군들로 너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 파는 과정에서 또 이런 종목군들은 별로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네네네. 이제 저희가 수요일 날 녹화하고 있으니까 내일이 이제 동시만기인데 동시만기 관련돼서 몇 가지 이제 금융 상품들이 정리되는 과정에서는 그러면 원래 펀드에 채워놔야 됐던 물량보다 주가가 올라서 넘어간 부분들 아마 내일 대거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내일 동시만기가 저는 많이 올랐던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에게는 그 종목의 엄청난 대량 매물을 받아낼 수 있는 저가 매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변동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동안 주가가 빠지고 오르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아마 상대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적지 않을까 정도 그 정도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장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하기도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면 안 됩니까? 조금씩 그냥. 근데 지금 구간에서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주식 관련 동영상에 달리는 댓글 보면
그냥 주도주나 사야지 뭐 다른 걸 사냐. 네네네. 뭐 다른 걸 사는 거 자체가 뭐 이 시장을 포모가 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언급하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긴 하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들 종목도 말씀드렸다시피 10% 올랐다가 10% 빠지는 게 너무 흔한 장이라 네네네. 이거 한 번만 잘못하면 방향 잘못하면 과연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할 수가 있고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로 냉정하게 조정이 올 때만 조금씩 조금씩 사서 모아갈 수 있을까도 저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기계처럼 조정이 올 때만 조금 조금씩 모아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장이 전체 뭔가 판이 바뀌었다라고 생각됐을 때 정말 기계처럼 매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것도 좋은 전략이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 이렇게 하면 이런 전략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생각해 본 전략인데 혼자 앉아서 그 어차피 우리가 만은 찍지 않겠습니까? 뭐 다들 이렇게 예상은 하니까 지수가 만을 찍을 건데 어쨌든 반도체 이강이 하드 캐리 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조금 매일매일씩 조금씩 뭐 한 주라도 매일매일 뭐 여러 개 된다면 그렇게 사서 그냥 적립식으로 모아서 만주 될 때 파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런 전략은. 그것도 제 생각에는 뭐 조정이 올 때나 사야지 매일매일 사는 건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네. 그래서 아예 뭐 날짜를 정해두고 예를 들어서 네네네. 뭐 100이면 100, 뭐 200이면 200, 뭐 네.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차라리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매일매일 사는 건 급등하는 날도 있을 거고 뭐 급락하는 날도 있을 거고. 근데 최근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장에서는 이 급등락을 잘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날짜를 정해두고 그 날짜에 한 번에 그냥 약간 적립식으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매일매일 사는 것보단 그게 네네.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매매 횟수를 줄이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원전주 중에 두에빌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떠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뭐 어제는 이제 상승했는데 생각보다 박스권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거는? 일단 이 종목은 이미 재작년부터 주가가 10배 오른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10,000원 초반에서 헤매다가 100,000 원 이상으로 올라왔으니까 네네네네. 주가는 여러 가지 뭐 SMR이라든지 기대감을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숫자가 빠르게 좀 들어와야죠. 근데 아직까지 SMR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몇 달 전부터 얘기했던 뭐 체코원전 뭐 추가 물량이라든지 네네네네. 그다음에 뭐 유럽의 추가 물량 이런 것들이 아직도 뭐 구체화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물론 그게 뭐 전쟁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구체화돼서 하나 둘씩 숫자로 잡혀야 될 게 일부 가스전을 그 가스 터빈 정도를 제외하면 아직 잡히고 있지 네네네네네. 않고 있는 국면이니까 당연히 박스권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SMR까지 다 끌어다가 지금 주가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니까 이게 숫자로 잡히지 않으면 당연히 변동성을 크게 탈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좋겠지만 현재 적어도 2, 3년치 물량을 다 당겨서 주식의 가치에 이미 반영돼 있는 상황이니까 뭐 체코 원전이라든지 뭐 불가리아 뭐 그다음에 그 옆에 뭐 루마니아 이런 원전들 빠르게 이제 물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저는 크게 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